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더러 있죠. 조선 세종시대 장영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치국이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치국이 발명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영실 만든 게 아닙니까? 갑자기 저도 좀 놀랐어요. 예.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 이 정부가 정한 발명의 날이 해마다 5월 19일이거든요. 예. 근데 왜 5월 19일이냐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세계 최초로 치국이를 고안 실험한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습니다. 근데 예. 세종실록 1441년 음력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다 하죠, 그거는. 예. 근데 이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이 5월 19일을 그 발명의 날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발명의 날로 삼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고려의 금속활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훈민정음이라든가 거북선, 앙부율구, 자경루 뭐 이런 그 같은 그 최고의 발명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 금속활자 같은 경우도 세종시대 갑인자를 이렇게 발명도 하고 그랬는데 예. 굳이 왜 치국이를 고안 실험한 일자를 발명의 날로 삼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1957년에 발명의 날을 제정할 때 이병도 박사 등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발명 날짜와 발명가가 분명히 기록된 치국이 이 날이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기록을 보니까 이병도 박사가 그 신문 기고문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거북선과 뭐 금속활자 등을 주장했지만 네.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발명 일자와 발명가가 세자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는 음력 4월 29일을 강력하게 주장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도 박사는 역사학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학자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네. 역사학자로 네. 알고 있는데 세종시대 세자라면 그럼 문종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이름은 이향이라고 하는 예. 그 세자 이향, 그 문종을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포탈이나 이런 거를 봐도 위인전을 봐도 그 치국이의 발명가는 장영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절대 다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덜어는 그 문종이라고 하는데도 있긴 있는데요. 네.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장영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설이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여러 사람이 발명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을 정도니까 예, 당연한 거라고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수설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치국이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1917년인데 그 조선 총독부 관측소장이던 히라타 도쿠타로라는 그런 그 사람이 맹랑한 이야기를 남겨요. 뭐라 그러냐면 조선이 자랑할 만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세종 때 강우량 관측은 유럽보다 200년이 앞섰다. 이것은 1639년에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테리가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한 200년 앞섰다라는 거고요. 그 놀랍게도 조선인의 뇌리에서 솟아나온 그 독창적인 사업이고 탁월함을 보여주기에 족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한국의 추구제도를 연구하고 국제적으로 알린 와다 유지라는 인물도 있는데요. 이 인물은 명군 세종의 거룩한 뜻을 계승해서 영조와 정조 헌정조에 이어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면 1917년까지죠. 네. 그 10년까지 이렇게 관측 기록이 이어졌으니까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극찬을 했죠. 조선 문화를 낮춰봤던 일본인들이 치국이는 이렇게 극찬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치국이 발명이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예. 요즘도 지금도 뭐 저도 뭐 가끔 그런데 예. 비가 내린다라고 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존댓말을 쓰는데 예. 왜 그러냐. 이 세종이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민유방번 시기민천이라고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네네. 뭐 성현이 얘기한 거를 말씀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찌겠습니까? 이게 농사가 중요한 건데 제발 비 좀 내려달라 하고 기우제를 지냈겠죠. 예. 근데 마침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비가 오신다라고 당연히 이제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기대했던 비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비를
그 실록을 찾아보면 감우라고 했어요. 감우. 그러니까 단비. 갈감자에다가 비우자라고 해서 우리가 단비라고 하는 거가 그 실록에 실제로 감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음력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태종우라고 했거든요. 태종우요? 네. 이 태종우라는 게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 태종이 승하기 직전에 그 극심한 가뭄이 이제 있었어요. 예. 근데 죽음을 앞둔 태종이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가뭄이 들면 어찌 살라는 거냐. 안 되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재에게 즉시 단비를 내려달라라고 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마침 그 다음 날 1422년 5월 10일인데 태종이 승하를 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후에 해마다 5월 10일이면 단비가 내린다라는 이 태종우의 일화가 태종 시대 태종이 내리게 했다는 그런 태종우의 일화가 조선시대 내내 정설처럼 전해지는데 실제로 경종실록을 봐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12일자인데 이틀 전에 그 5월 10일 날 태종우가 내려야 하는데 강간무소식이다 하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영조실록을 봐도 오늘 즉 5월 10일이 그 태종우가 내리는 날인데 마침 태종대왕께서 비를 내리게 해줬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면서 단비를 기다렸으면 학수고대에 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할까 이런 그래서 뭐 생각이 태종운이 드네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비에 목숨을 거는 판국이었으니까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 또한 이제 절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때까지 그럼 강우량을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 비가 뭐 흠뻑 내리면 뭐 눈대중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예. 비가 어느 정도 왔겠구나 하는데 살짝 내리는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뭐 스며들 정도로 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까 봤더니 그때는 물이 흙에 스며든 깊이 그걸 입토심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측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문헌증보비고라는 그런 책들을 읽는 걸 보면 예. 쟁기가 들어갈 정도, 쟁기가 이렇게 파갖고 들어갈 정도, 그다음에 호미가 들어갈 정도 해서 예. 뭐 1, 2, 1서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우리 비 조금 내리면은 이렇게 흙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걷어내면 안에는 뽀송뽀송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대략적인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과학적이진 좀 않았네요. 주먹보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가 발명의 날로 정했다는 1441년 4월 29일자 세종실록에 심상치 않은 기록이 보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그 가뭄을 근심해서 땅을 파서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보았고 그런데 이것이 적합하지가 못하니까 구리를 부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궁중에 두었다. 그러면서 그릇에 고인 정도를 실험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날짜 즉 음력 4월 29일 양력 5월 19일을 이제 발명의 날로 삼은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록만 보면 세자 문종이 측이 고안한 게 맞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병도 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세종실록뿐만 아니라 어떤 사료에도 측욱이 발명가가 장윤실이다라는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세종실록이라든가 연례실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 장영실이 간이대라든가 그다음에 앙부일구라든가 일성정시라든가 혹은 자경루 뭐 이런 제작을 주도했다라고 기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측욱이는 쏙 빠져 있어요. 그래요? 세자의 창안으로 시험 제작 운영된 구리제 우량계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4월 29일 날 한 건데 4개월 만인 1441년 8월 18일 날 정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세종이 뭐라 그랬냐면 새로 길이 2척 그다음에 지름 8촌의 우량계를 만들어서 돌판 위에 올려놓고 강우량을 이제부터 측정한다라고 그런 그 호주의 구체안을 이렇게 내니까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측욱이라는 용어는 없네요. 그 당시에. 측욱이 명칭만 없을 뿐이지 사실 강우량을 쟀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건데요. 이 측욱이 명칭은 그 한 1년 뒤 정도 1442년 5월 8일 세종실록 기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자 문종이 구리그릇 실험 이야기가 나온 지 한 1년 정도가 지난 데인데 실록 기사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쇠를 주조한 치구기를 제작해서 돌판 위에 두고 비가 온 후에는 서운관 즉 지금의 기상청 관원이죠. 기상청 관원이 친히 강우량을 측정 보고하고 각 지방에도 치구기를 보내서 비 올 때마다 재서 보고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치구기는 문종이 발명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장영실은 앞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해시계, 물시계
모르고 천체 관측하는 기구 이런 거 다 지금 발명한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치고기만 이렇게 쏙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는요. 이 그 무렵 그러니까 1442년 무렵에 장영실이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있었어요. 뭐냐면 의금부의 공문을 받는 처지에 있었는데요. 그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예. 장영실이 제작한 아녀가 임금이 타는 수레거든요. 네. 그 제작에 책임을 맡았는데 그것이 부서지는 불상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의금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치국이 제작이 공식 발표되는 5월 초, 그러니까 5월 8일 그때까지도 장영실의 처벌이 한창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종실록 1442년 5월 3일자를 보면 임금의 아녀, 즉 임금의 수레 제작을 감독한 장영실 등의 직첩, 즉 직첩이라는 게 관리 임명장이거든요. 예. 그것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곤장형의 집행을 결정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뭐 기록에서는 곤장을 80대를 쳤다라고 하는데 뭐 2단계 정도 감형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곤장형을 맞았다. 곤장을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치국이 반포 일자는 1442년 5월 8일이기 때문에 그 5일 뒤에 이렇게 5일 전에 이렇게 곤장을 맞은 거죠. 그렇군요. 저 천문인가요? 영화 보다가 임금 그 수레가 부서지는 게 그 장면에서 나왔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가 장영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다. 근데 그러면은 장영실이 추억의 발명가라는 거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연료실 기술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런 그 이야기가 퍼졌죠. 당시 장영실은 세종 임금의 훌륭한 제작 발명을 위해서 시대에 응해서 난 인재다라는 그런 칭찬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자했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치국이도 장영실의 주도 아래 발명되었다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조선의 관측 기록을 논문으로 알린 1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 예. 이분의 또 이 사람의 또 영향력도 큰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조선의 추국이 발명 보급에 장영실과 같은 사람의 학식은 실로 비범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시 한번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기록에 이제 논문에 썼는데요. 이런 인식들이 퍼져가지고 장영실이 추구기를 발명한 분이다라는 설이 완전히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설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정설처럼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많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세자인 문종이 뭐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이전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요. 추구기를 발명할 만큼 그렇게 뭐랄까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세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팔남이녀를 이제 뭐 이렇게 낳았는데 네. 다 똑똑하죠. 뭐 안평대군도 그렇고 수양대군도 그렇고. 그러네요. 수양대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이게 뭐 이 망부의 성군의 맏아들인데 그 피가 어디 갔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세자가 강우량을 재는 구리그릇을 만들어서 시험 운영했다라는 기록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1441년 4월 29일자에 등장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세자가 강우량 측정을 고민했던 때가 근년 이래라고 했어요. 네. 근년 이래부터 그랬다거든요. 그러니까 근년 이래라는 것은 요 몇 년 사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1441년보다도 앞선 시기부터 추구기를 연구하고 실험한 사람이 바로 세자였다. 문종이었다라는 거고요. 예. 연료실 기록의 기술의 기록을 보면 문종이 천문을 잘 관측하고 기후에 정교하며 우레가 어느 곳에 치고 어느 방위에서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하면 반드시 뒤에 맞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은 복도 많으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문종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종도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똑똑했던 문종이었는데 정식 임금으로서 조선을 다스린 것은 불과 2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한데요. 39살의 짧은 나이에 이제 승하를 했죠. 젊은 나이에 승하를 했는데 본래 좀 병약했던 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3년상을 일따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상을 치르면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술라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문종이 조선을 다스린 것은 사실상 10년에 달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 말씀하신 효명세자처럼 대리청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이 1443년 4월에 대리청정을 명하는 교지를 내리는데 사실상 1년 전부터 그러니까 1442년부터 조선의 국정을
사실상 이끌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0년간 정도 이 조선을 사실상 다스린 거라고 얘기를 하죠. 1452년까지. 그랬기에 절세의 성군인 세종이 승하했지만 권력의 공백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문종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 육품 이상까지 윤대라는 건 뭐냐면 그 문무관원들이 임금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요. 네. 육품 이상으로 이렇게 뭐 넓혔습니다. 그래서 언로를 활짝 열었다라는 평도 받고 있고 이민족과의 전쟁사인 동국 병감을 펴내고 고려사와 고려사 절호를 편찬하기도 하고 또 태종 때 만들었던 화차를 새롭게 개발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문종의 업적이 만만치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종이기 때문에 간물 걱정해서 치구기를 고안 제작하고 시험 운영한 것이 27살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리가 없어. 문종이 무슨 뭐 이 치구기를 만들었겠어라고 할 그럴 뭐 딴죽을 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신용환님께서요. 문종의 업적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흔적 역사 덕분에 이렇게 알아가네요. 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근데 치구기 이게 발명하면 그 다음에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까? 문종에서 이제 창안 발명된 치구기 서울과 각 지방 각지에서 이제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에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게 승정원 일기가 안 남아 있거든요. 승정원 일기가 안 남아 있어요. 네, 임진왜란 때까지 그리고 인조 때까지 불탔구나. 불타고 이랬기 때문에 뭐 이괄의 난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죠. 그 조선 전기에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이 축적이 됐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치구기를 이용한 강우량 측정 기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구기 기록을. 그래서 이제 영조 연간인 1770년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랬다 그래요. 영조가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치구기 기사를 보고 당신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궁궐내는 물론이거니와 각 지방에 치구기를 설치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실전이 돼 있다가 몰랐다가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정조 역시도 그 치구제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이후의 임금들도 영종조 때 보급한 치구기로 강우량을 측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국왕의 업무일지인 승정원 일기 영주에서 순종까지 기록을 치구기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무려 8,129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 검색이 어떻게 이제 기록을 했냐면 비가 내렸다.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내린 비로 치구기의 수심은 몇 푼이었다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매일 비가 올 때마다 그런 형식으로 측정 기록을 계속 쌓아둔 겁니다. 그럼 승정원 일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에서 작성한 일기잖아요. 업무일지죠. 업무일지. 그러니까 그게 한 600년치가 남아 있었으면은 조선시대 도대체 강수량이 얼마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일기 기록 같은 것이 지금 논문으로 써도 엄청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기록을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일기식으로 쓴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일본 학자가 치구기가 뭐 그 다른 데보다 훨씬 200년 이상 빠르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럼 그렇게 기록했던 치구 기록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1799년 기록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91년 이후에 비의 많고 적음을 반드시 기록했는데 1년치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이달에는 치구기의 물 깊이가 거의 한 자 넘치는데 올해 이번 달은 겨우 2치더라. 백성들의 실정이 딱하기만 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이것은 뭐냐면 장기 강우량 그 측정값 이거를 농사일에 살피고 미래에 대비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정조는 치구기 측정 등으로 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잘 파악해서 만약 가뭄이 심해지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라는 구체적인 그런 지시까지 내리거든요. 진짜 과학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치구기가 지금 몇 기가 남아 있습니까? 딱 한 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요? 그래서 그 공주 충청도 공주 가명을 금영이라고 하는데 그 가명에 있었던 금영 치구기라는 것이 있고요.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1837년에 만들었습니다. 헌종 때 만든 거죠. 굉장히 늦게 만든 게 하나 남아 있고 기상학자 와다 아까 얘기했던 그 와다가 일본으로 그걸 가져가서 일본 기상청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끈질긴 교섭 끝에 1971년 4월에 환수가 된 거거든요. 그동안은 진품명을 주장하는 몇몇 치구기가 등장을 했는데 모두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실제로 1987년에는 시중에서 제작된 3만 원짜리 우산꽂이가 있는데 이것이 고려시대에 만든 치구기다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치구기
이라고 둔갑해서 신문에 일면 톱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소개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산꽂이라고 해서 정말로 좀 대단 웃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신문 일면에 쓰는 그 신문사가 얼마나 좀 그랬을까. 아, 근데 기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사실은. 아, 그렇죠. 구분하기가 쉽지 쉽지가 않으니까. 않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추구기는 몇 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충청 가명에 설치된 금형 추구기에는 사실은 추구기는 안 남아 있고요. 하나가 예. 남아 있고 추구대. 그러니까 추구기를 설치했던 추구대는 5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중에 4개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꽂아 있는 그런 추구기는 재현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구기 관련 유물은 추구기 1대하고 추구대 5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구기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약간 대나무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습니까? 지름이 한 140m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그 세계 13개국의 우량계 지름이 127mm고 8개국 우량계 지름이 159mm거든요. 그러니까 580년 전에 제작된 추구기인데도 뭐 현대 추구기 규격이 뭐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네. 추구기 모습이 간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 빗물을 받는 면적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측정 오차가 생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면적이 너무 넓으면 비가 적게 내릴 때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너무 넓으면. 그러네요. 그리고 지름이 너무 좁으면 바람이 불 때 빗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튀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이 금형 추구기의 채취 오차는 0.51%에 불과한데 그 세계 그 기상기구 현재 그 오차 범위는 1% 이내라니까 금형 추구기 어떤 그런 그 정교함이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추구기 보면 대나무처럼 한 3마디 정도로 돼 있지 않나요? 높이가 한 316mm 그러니까 31cm 정도가 되는데요. 세 부분으로 조립돼 있죠. 과학적 보류가 담겨 있는데 원통이 너무 깊으면 밑바닥에 고인 물을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윗부분에 한 토막 두 토막을 이렇게 빼가지고 밑에를 잴 수가 있게 그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의 깊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간단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추구기의 명문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백성의 그 마음을 알고 싶다면 추구기의 명문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추구기에 임금과 백성의 기쁨과 걱정이 메어 있다. 만세토록 알맞은 비가 내려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추구기에 임금의 백성, 그다음에 기쁨의 눈물, 걱정의 한숨소리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구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혼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